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거죠?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백신 맞아야 출근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에서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네. 기업과 기관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재택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점도 당초 9월에서 10월로 한 달 더 늦췄는데 사무실이 완전히 문을 열게 되면 모든 직원들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피차이는 백신 접종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사례는 드문 것 같은데 대표 기업인 구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구글에 이어서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네. 페이스북이 사무실 출근 재개와 함께 이 출근자들은 누구나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주정부들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은 공무원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부도 주립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9월 안에 백신을 다 맞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역시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 확산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백신만 맞아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고 나선다면 우려했던 경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진자 급증이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확대와 근무 환경 적응이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 역시 아직까지는 4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여파가 크지 않다라고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백신 접종이 얼마나 서둘러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보시죠. 중국의 독주, 맹렬한 한국, 부진한 일본입니다. 이렇게 네.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중국의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뒤이어 보시다시피 3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기록했고 4위는 중국의 비아디, 5위와 6위는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네, 갈수록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각국이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 보이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중국 기업들의 독주가 매서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2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한국계 3사 역시 10위권을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국내 3사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용량이 종전보다 2.7배 급증했고 삼성 SDI는 1.7배, 또 SK 이노베이션은 2.6배 신장을 거뒀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의 성장률은 시장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초소형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려 나갔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이 그야말로 맹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배터리는 주로 어떤 차들에서 활용되고 있죠? 예, 먼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폭스바겐 ID3, ID4 시리즈,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에서 판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피아트 500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의 판매 증가가 있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와 현대 아이오닉 5, 또 코나 일렉트릭의 유럽산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배터리 수요를 대부분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갖는 구조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 다시 1위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마침 글로벌 진출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돈 1조 2,700억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연 1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라면 이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동남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
처음입니다. 10기가와트 규모면 얼마나 되는 수준일까요? 야, 지금 전기차 한 15만 대 탑재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합작 법인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 내 지분은 현대모비스가 25%, 또 현대차가 15%, 기아차가 10%씩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도네시아일까요? 이미 현대차 그룹이 이 일대에서 연 25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데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지어진다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지겠죠. 또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료인 니켈과 리튬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도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두 업체를 유치하게 된 건데 인도네시아 측은 법인세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또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배터리 업체 삼성 SDI도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고객사로는 스텔란티스와 리비안이 부각이 되고 있고 폭스바겐으로의 공급 증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완성차 업체로서는 세계 4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자국 현지 내에서 부품을 조달한 기업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와 맞물려서 또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 SDI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은 구체화된 게 없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4%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취급된 가계대출 금리가 2.92%, 또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2%로 높아졌습니다. 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금리가 아니고 새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아직 안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나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먼저 내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올랐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은행 금리 상승이 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도 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또다시 강조를 했죠. 예, 맞습니다. 홍 부총리가 앞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유로 든 부분이 바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점이죠. 이를 놓고 사실상 기재부가 한은의 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빠르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계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부담이 점차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조정론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당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영끌 비투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